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상의 없이 왜 안심번호제 문재인 대표가 합의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청와대한테 다 얘기했다. 이렇게 공개를 직접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늦게 방금 전입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에 이미 김무성 대표하고 정무수석이 만나서 반대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 그 얘기는 왜 빼고 다른 얘기만 공개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관련 논란들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이후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김무성 대표가 예. 저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한 거죠. 이틀 전에 이제 만난 거 맞습니다. 28일 날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만났는데 26일 날 먼저 현기환 정무수석을 먼저 만났는데 김무성 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반대한 기억은 없다. 아, 현기환 수석은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네. 반대한 기억은 없고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있다. 이게 그래요? 또 김무성 대표의 직접적인 해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진실 공방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김무성 대표는 조금 전 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와 이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이 안심번호 얘기가 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문제가 좀 갈등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정도면 이제 서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격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들 핵심들만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발언 뒤에 혹시 청와대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왜 내가 직권합니까? 따로 뭐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아니, 하실 그 필요성은 부분에 상의했습니다. 뭐 찬성, 반대 그 의사는 듣지 않았고,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또 다 보냈어요. 가타부타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냥 뭐 듣기만 했고, 통보한 거죠.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까지 밝히는 거예요. 뭐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하니까. 자, 하도 답답해서 혼자 다 한 것처럼 비판하니까 이 내용까지 내가 공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두 개의 질문, 결이 다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적, 하나는 친박 청와대에 대한 지적,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제에 반대한 사실을 왜 김무성 대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합의문을 찍어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이야기만 공개한 것은 공정한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친박은 안심번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안심번호제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건지 좀 아리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전략공천 그 이야기는 왜 못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첫 번째 걸 보면 김무성 대표는 현기환 수석을 만나서 현기환 수석이 야 그거 좀 안심번호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얘기는 빼고 나머지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는 마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그리고 청와대와도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파상 공세에 부딪히니까 예. 청와대와는 이미 이틀 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거기서 현기환 수석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예. 반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기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려를 전달한 정도로 들었다. 우려 반대는 정도였지 아니다. 명시적인 반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청와대가 명확히 반대했는데도 본인이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불통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표현을 공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근데 사실은 저 얘기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 무대답지 못한 예. 약간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애초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연유 중이고 해서 그리고 이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자면 협의를 해와서 각 당에서 내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당초에 설명했었는데 이 부분이 마치 공세에서 아까 독단적 결정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사전에
통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뒤늦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막 꼬리 내리는 식으로 약간 예. 솔직히 비칠 수도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소신에 따라서 협의를 했고 대표로서 정권을 갖고 여야 대표를 만나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거다 했는데 그 결정은 당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한다라는 그 논리에 비추면 약간 뭔가 좀 약간은 그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 자신감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그런 수가 있을 것 느낌이 같고요.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여론조사 저 부분은 네. 그-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안심번호제에 친박이 반대하는 지금 모양새잖아요. 근데 안심번호제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지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 50대 50 여론조사 50%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론조사 50%는 안심번호제로 해도 된다는 건지 뭐를 반대하는 건지 좀 애매하다 이 지적이세요. 그거는 애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쏟아진 친박 의원들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근본적으로 정당이 그 뽑는데 쉽게 해서 택배식 후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택배식. 예, 그러니까 안심번호라는 게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여론조사에서 하는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우려를 좀 불식하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그걸 갖고서 후보를 공천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로 어떤 후보를 100% 뽑는다는 자체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친박들은. 그럼 정당은 왜 있느냐? 정당 정치, 책임 정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그러니까 안심번호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100% 여론조사를 뽑는 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하고 예. 게다가 그것을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약간 신상정보 누출을 막고 나서 동원 가능성을 좀 줄이는 이런 보완을 한 게 안심번호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안심번호 자체가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아까 택배기사도 안심번호가 잘 뭔지 모르더라. 이래가지고 과연 누가 얼마나 참여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 부적절하다. 이런 두 가지가 다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네네. 이 전략공천 얘기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대통령이 공천 물갈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친박들이 입으로는 못 꺼내고 있는데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청자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김무성 대표 오늘 중요한 행사에 잇따라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특히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오늘 하루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현황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략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습니다.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은 어디 있나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부산 행사는 5개에서 열리는데 비가 와서 안 가려고 결정합니다. 뭐 거기에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해봐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자, 지금 속이 타들어갈 텐데 천상철 차장. 네. 오늘만 그러면 주요 행사들에 빠진 건지 아니면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앞으로 계속 청와대와 저런 대통령 가는 곳엔 안 가겠다 이렇게 할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청와대와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예정된 행사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뭐 좀 더 지나봐야 알겠고요. 오늘 행사 일정도 불참한다는 얘기는 오늘 아침에서야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청와대하고 친박 이렇게 당청 갈등이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보면 좀 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으로 뽑으면 좋은 인재가 과연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럼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사람을 뽑으면 정말 국민에게 충실한 충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둘 다 아닌 건지 사실 국민들은 좀 답답하고, 국민들은 생업, 경제활동에 자기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선거제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건지 예.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전 차장 표정 보니까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자,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2위로 당선이 됐죠. 1위는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정말 처음 듣는 그런 거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나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도 나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다닌 꼴이 왔다. 저 몇몇 사전에 조율했던 사람도 책임 있어야 돼요. 엉터리. 난 그런 당내 참모들도 난 문제가 있다.
서정은 최고 한 말 나한테 지목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만 다를 따름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개혁 중인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한 게 잘못됐습니다. 예. 친박과 김무성 대표 지금 뭐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공천 지분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제 이제 물 건너간 분위기지만 이게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아마 김무성 대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인데요. 같이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는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천룰 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상하면서 당청 지도부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엔 사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김 대표가 설명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의 정치적 소통 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근거는 또 없다. 청와대는 김 대표를 공격하기에 앞서 당청 협의를 거치는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까지 보겠습니다. 안심번호 공천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도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여당 내부 분란은 청와대 친박계와 김 대표 측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밥그릇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 국민 눈에 보일 뿐이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렇게 다투는 걸로 보여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공천이 어떻게 하면 가장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오랜 숙제고 실제로 이런 고민이 출발된 것도 과거에 이른바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적이고 신진 인사,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천권을 쥔 소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그대로 꽂아 넣는 이러한 그 말하자면 낙하산 공천의 수단으로 악용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천 제도를 할 것인가인데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당히 많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풍토에서 그것도 자칫하면 동원 경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의 대안으로 이른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방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이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싸움 그만하시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놓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